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네, 3월로 예정되었던 태백 소녀상 제막식이 코로나19로 한번 미뤄졌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태백 평화의 소녀상이 저작권법 위반으로 인해서 아예 철거될 위기에 지금 놓여 있다고 하네요. 왜 이 소녀상이 저작권법을 위반했다고 얘기가 되고 있는지 평화의 소녀상 원작자인 김은성 작가와 연결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은성입니다. 네, 태백 평화의 소녀상 기념사업회 주최로 장윤실 작가가 태백 소녀상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는데 네. 이 태백 소녀상이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라고 판단해서 김은성 작가가 직접 내용 증명을 보낸 사실이 지금 밝혀졌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었다고 판단하셨나요? 좀 말씀드리기가 좀 이렇게 길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네, 괜찮습니다. 예, 우리 이제 이 문제 제기를 한 게 사실은 조선일보인데. 네. 조선일보의 뜻에 따르면은, 조선일보가 우리, 한국에 있어서 저작권에 대해서 창작에 대한 보호와 저작권에 대한 것을 인정하냐 못하냐 이런 부분까지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말씀은 뭐냐면은, 태백에 계셨던 작가 선생님들이 과연, 그 앞전과 그 이후와 그 내용을 어떻게 해서, 태백의 평화소녀상을 제작하셨는지에 대한 부분과 저희가 제작했던 과정과의 관계는 굉장히 다른 것 같습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창작이 툭 떨어져가지고 굉장히 비슷한 모양으로, 제작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거기서는 창작이라고 말씀을 하시긴 하지만, 네. 저희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었고, 그 앞전의 작품들이 계속 평화와 통일과 인권과, 이런 쪽에서 작품을 해왔던 사람들인데, 그쪽 분들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해왔는지도 사실은 좀 고민스러운데,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보니까 거의 모든 컨셉이 우리가 했던 것하고 거의 비슷한 상태에서 창작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는 그러면 저희들의 권리를 저작에 대한 권리를 좀 행사를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쪽은 창작이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내용 증명을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태백 소녀상하고 우리 김 작가 부부가 만든 소녀상의 헤어스타일, 앉은 모습, 무릎에 손을 얹은 모습 등 이런 전반적인 분위기가 다 비슷하기 때문에 이건 저작권을 위반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저작권 위반이라고 하는 것보다 저희는 저희들의 권리, 그러니까 저희의 이 권리를 행사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지. 그러니까 그 권리를 행사한다는 게 이제 저작권 위반해서 만들지 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같은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지금 광주, 그러니까 이번 태백 소녀상뿐만 아니라 광주에서 2017년도에 이 소녀상을 만들었던 고근호 작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아마 얘기를 하셔서 그 광주 쪽에 5분 작가들에 대해서 항의하셨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쪽에서는 저고리와 단발머리 같은 거는 그 시대의 전형적인 모습인데 이거를 꼭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좀 얘기를 하셨다는데 그렇다고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광주의 이제 서구청에 대한 문제지 다른 작가 선생님들의 문제는 아니고요. 아, 그래요? 고근호 작가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단발머리와 이렇게 한복을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평화의 소녀상은 다리를 보게 되면 이렇게 뒤꿈치가 들려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 형상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들은 정말 이제 하루아침에 나온 건 아니거든요. 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고근호 선생님의 작품이 예전 작품이 그런 작품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을 좀 인정할 수가 있겠어요. 네. 근데 고근호 선생님의 작품에 대해서 약간 바뀌어진 게 뭐냐면은 모든 게 다 동일한데 그 어깨 위에 새가 나비로 변해지고 네네. 그리고 손 모양이 약간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것 같은 모양으로만 돼 있지 다른 건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의 작품과 그 고근호 작품에 대해서 고근호 선생님의 작품에 대해서 그 차이점에 대해서 일반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면서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 주제로 인한 모습에 대해서 그렇게 창작자들이 그 사용 내지는 도용 내지는 뭐 이런 형식으로 가져가면 안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창작자에 대한 윤리가 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형식에 대한 평화의 소녀상들 보면 굉장히 다르게 창작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또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근데 저희들이 고민했던 부분들을 비슷하게 가면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연락을 드렸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창작을 그냥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문제 제기한 것 자체가 그들은 이제 지금 이렇게 조선일보를 통해서 나오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보면은 저희들은 다시 한번 이 문제 제기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지금 그 서울 서초고등학교에서도요, 2013년도에 이 위안부 피해자 소녀상을 만들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작가님께서 저작권 위반이다라고 항의를 해서 결국 소녀상이 폐기됐다 이런 기사가 났거든요. 또 이제 항의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때도 사실은 이제 문제 제기를 했죠. 네. 문제 제기를 했는데 너무 똑같이 해가지고 근데 사실은 똑같이 한다 하더라도 이게 이제 표현 방법이 약간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약간 좀 안쓰럽기도 하고 좀 잘했으면 좋기도 하고 또 너무 잘해도 또 우리 거하고 너무 비슷하면 안 되고 이런 고민이 있어가지고 서초고등학교 이대영 교장 선생님한테 사실은 연락을 드렸었어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이게 무슨 문제냐라고 교감 선생님하고 교무 선생님이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래서 저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서초고등학교의 홈페이지의 맨 첫 장의 아래를 보시라. 그러면 거기에 뭐가 써 있나. 그리고 거기에 저작권 위반에 대해서 쭉 나오고 5년 이하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린다라고 하는 서초고등학교의 저작권 보호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시라고 얘기하고 교장 선생님하고도 그런 말씀을 이제 전화로 드렸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틀 후인가 3일 후에 저희가 인사동에서 전시를 하고 있었는데 그 전시장에 선생님들 교장 선생님하고 교감 선생님 교무 선생님 해가지고 한 6-7분이 오셔가지고 저희들한테 사죄하고 반성을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저희들은 기꺼이 받아들였고 그리고 교장 선생님께서는 전혀 다른 형상에 대한 것을 제작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셔가지고 그런 것들은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다른 형상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요, 예.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취지는 다 아는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저작권위원회에서 저작권 교육을 담당하는 민경재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얘기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저작권 주장은 권리이자 자유이지만 소녀상처럼 상징성을 가진 창작물에 대해서는 저작권 주장하는 경우가 별로 이렇게 흔하지는 않고 특히 고등학교나 이렇게 학교 장면에서 아이들 교육 목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작품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엄격하게 저작권을 따지지 않는 게 일반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노영희 변호사님도 변호사님이시니까 근데 모든 창작물에 대한 것은 저작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저작권 등록을 했었고요. 그리고 교육 목적이라고 해서 그런 것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육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희들은 더 주장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남의 것을 도용해가지고 마음대로 쓸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면 안 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사실은 더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교장 선생님한테 이것은 원작자가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동의를 구하고 그리고 학교 목적에 사용을 하게 되면 괜찮은데 그런 거 없는 상태에서 아무거나 이것이 공익 목적이든 교육 목적으로 인해 가지고 도용을 해서 썼다? 이것은 사실은 예술계에서는 이것은 이제 도둑 맞았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렇게 해가지고 쓰게 된다고 하면은 과연 그게 교육 목적인가? 그리고 저작권위원회에 있던 아까 선생님 같은 경우도 저작권이라는 것을 보호해줘야 되는 그런 분이 오히려 저작권을 마음대로 막 활용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러면 한국 사회가 저작권을 갖고 과연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인가라고 하는 것 창작을 보호하고 예술가를 보호해야 되는 것을
그러면 무시해도 된다라는 이야기인지는 다시 한번 되물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다른 작가들에게 혹은 뭐 학교나 이런 소녀상을 설치하려고 하는 그런 주체에게 물어보니까 그 소녀상, 평화의 소녀상이 작가님의 평화의 소녀상이 너무 비싸다. 한 점당 3천, 물론 부가세 포함이겠습니다만은 3,300만 원 정도 가량이 드는데 이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3천만 원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소녀상을 만들 때마다 들어가는 돈이라고 하면 조금 비싸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요. 이 창작품에 대해서 예술품에 네, 가치를 대해서 따지는 돈으로. 단가하고 재료를 따져가지고 여쭌다고 한다면은 네네. 아마 모든 예술가들이 아마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창작에 대한 어떤 예술적인 어떤 이 노동 내지는 어떤 예술적 가치에 대한 판단 자체를 이 재료와 단가로 하게 된다면은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피카소나 뭐 이중섭 선생이나 뭐 박수근이나 이런 것에 대한 창작 단가는 어떻게 되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어쨌든 뭐 이제 광화문 앞에 있는 세종대왕상이나 뭐 그 이순신상 같은 경우 단가를 얘기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굉장히 고민스럽거든요.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술 창작에 대한 노동에 대한 이 창작에 대한 인건비 같은 거는 거의 빠져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뭐 하나하나 제작할 때마다 3개월 정도에 대한 시간이 드는데 네. 거기에 대한 부분들 다 빼고서 창작비를 하고서 이거에 대한 예술 작품에 대한 가치를 얘기한다고 한다면은 네. 이거는 너무 억울한 부분이 많은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얘기되는 게 지금까지 아마 평화의 소녀상이 95점 정도 판매가 됐는데 그렇다면 31억 정도 매출이 생겼다는 얘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순 제작비, 원가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제외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그걸 제외하더라도 상당한 금액이 작가님들에게 이제 가는 것이고 이거는 조금 너무 상업적으로 이 소녀상을 이용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상업적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이제 2011년에 제작해가지고 그렇죠. 현재까지 온 거거든요. 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예술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자꾸 이제 지금 예술이 아니라 사실은 이 부분들은 소녀상 비즈니스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일본부터 먼저 나온 거거든요. 일본에서 문제 제기를 시작했는데 소녀상 비즈니스라고 하는 부분들로 우리는 사실은 이 프로그램에 묶여가지고 돈을 벌었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이제 공개가 나오고 있었어요. 네. 좀 저희들이 이제 비즈니스를 한 게 아니고 저희들은 2011년도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소중하게 지금 이 평화의 소녀상을 어렵게 제작을 했죠. 그런데 여기에 대한 것을 이제 저희들이 한 점을 제작했을 적에 그 한 점에 대해서 사실 끝날 수도 있었어요. 네. 근데 이게 2점이 되고 3점이 되고 지금 이제 거의 80여 점이 좀 넘게 된 부분들이 있는데요. 근데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예요. 이것은 저희들이 요구한 게 아니고 각 지역에서 이 소녀상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교육적 목적이든 그 할머님들을 위해서든 그쪽에서 제작 의뢰를 해가지고 그것을 제작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죄송한데 그 한 점을 만들 때 보통 드는 원가가 얼마입니까? 그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긴 한데, 네. 아마 이제 조선일보에서 얘기했던 내용은 좀 비슷한 부분들이 있어요. 저희들은 조선일보하고 인터뷰를 안 하고 있었는데 겁을 하고 있었지만, 네. 근데 그렇게 제작 단가와 재료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좀 불쾌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것은 어떤 회사로 보면은 그런 것이 다 무슨 비밀이라 해가지고 안 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사실 정확히 말씀드리진 않지만 거의 비슷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작 단가와 재료와 이런 것들은 그 정도지만 저희들이 그렇게
많은 분들에 대한 일을 하는 과정들은 빠져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이 과정들을 네. 좀 나중에 좀 소명을 할 수 있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굉장히 이런 부분들은 무례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무슨 의미로 말씀하시는지는 저희가 다 알아듣긴 하겠는데 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사실 김은상 작가는 2016년 이래 그 정의기업 연대 이사로 지금 등재가 되어 있고 이 소녀상 제작해서 얻은 수익을 사실은 정의연에 기부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2018년도에 6,870만 원 기부한 거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뭐 이런 얘기를 또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기부 같은 경우는 네. 좀 다른다니까. 2015년 12월 28일 날 이제 위안부 합의라고 하는 이제 잘못된 합의 속에서 저희들이 크라우딩 펀딩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평화의 소녀상 원본 같은 경우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네. 그것을 뭐 80여 개가 제작될 수 있는 어떤 이런 수준에 대한 것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기부라고 하는 부분들은 없고 저희들이 이 작품을 맨 처음에 제작했을 적에는 한 6개월 정도가 걸렸습니다. 네네. 근데 이걸 갖고 이제 계산으로 퉁쳐가지고 하게 되면은 이상한 이제 계산이 나오게 돼가지고 80개가 되고 이렇게 나오는 거지만 네. 맨 처음에는 굉장히 많은 비용이 저희들은 감수를 하고 들어간 거예요. 네네. 근데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런 문제 제기하고 다르게 저희들이 이제 기부를 하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은 2015년에 그런 정말 엄청난 잘못된 합의가 있는 상태에서 크라우딩 펀딩을 하면서 작은 소녀상을 좀 제작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보급하면서 그 수익금을 전부 다 기부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그때 당시 2016년에 크라우딩 펀딩을 해서 작은 소녀상을 네. 굉장히 많이 제작을 네, 해서 네, 네. 1억 2천만 원을 기부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요 하나만 여쭐게요. 그 윤미향 의원이 기자회견 했을 때요. 개인 기자를 받은 후원금 지출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된다 이런 지적이 이제 아직까지 이어지지만 그 부분이 좀 명쾌하지 않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정의연과 윤미향 의원에 대한 논란 옆에서 보셨을 때 어떤 생각이십니까? 저는 이제 뭐 그런 이제 계좌 같은 건 잘 모르겠고요. 제가 봤던 윤미향 의원에 대한 네. 자세나 어떤 그 사람의 댐댐이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이제 예술가들이 좀 까칠하잖아요. 네, 근데, 그렇습니까? 네. 네. 근데 그 까칠한 부분에 대해서 저를 사실 감동시킨 부분들은 별로 없는데 윤미향 의원이 굉장히 저를 감동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말투라든가 사람들에 대한 대한 모습들 이런 네, 것이 네. 저한테는 굉장히 감동을 줘가지고 그 이상의 것을 저한테는 많이 줬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그분에 대한 이제 존경을 좀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은상 평화의 소녀상 작가 정의연 이사와 인터뷰했습니다.